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이후에는 반드시 공급 과잉이 온다는 부분이죠. 1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은 부동산을 잡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나 제17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캠프가 꾸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한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었죠. 자, 그런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사업 모두 다 주택 과열 시기에 대선이 치러졌고 그 다음 출범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했었던 250만 호보다는 20만 호 더 늘어났어요. 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은 과열 시기에 출범한 정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집값 과열 동안에 전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집값 과열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민심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도 그 전 정부에서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64만 호를 지정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64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정비사업으로 17만 호 후보지를 지정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 주도로 해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때 그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하는데 최소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순수하게 짓는 데도 한 3년 내외가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과열이 시작되잖아요. 물리적인 공급 증가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과열은 언제 꺼진다? 공급이 늘어나서 꺼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 상승, 금리 인상으로 꺼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진짜 미친 속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했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거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선거 중에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올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약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였죠. 참여정부에서 2기 신도시 64만 호나 지정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정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150만 호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중 일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기 신도시에서도 입주가 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금자리 주택에서 저렴한 분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에 주택 샀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받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야, 이거 집 사면 큰일 나는구나 싶어서 매매 수요는 뚝 끊기고 일부 강남권 보금자리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청약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금자리 주택도요, 뭐 미사지구 이런데 다 미분양 났어요. 물론 공급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던 상황인 거죠. 매수 심리가 바닥을 기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공급 과잉을 우려해서 공공택지에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이 2013년에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해인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2기 신도시 등 사업을 추진 중이고 분양도 진행했던 신규 택지, 대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 분할 공급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매각을 하면서 과도한 공공택지가 시장에 부담을 안 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상황이에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64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88만 호의 4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합니다. 물론 88만 호가 다 확정된 건 아니고 15만 호 정도만 확정이 돼서 올 10월부터 내년까지 후보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택지 용적률을 별도로 해서 추가로 공급 방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확정된 공급 택지만 거의 100만 호 규모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이게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야, 이것 때문에 집 사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가 2026년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제일 먼저 지정했을 때가 20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신규 택지를 지정했으니까 그게 2026년부터 일부가 들어오고요. 대부분은 2027년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에서는 2029년부터 빨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시기에는 공급 과잉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긴 하지만 지금 당장 2022년, 2023년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부동산 하락이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간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2027년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시기의 금리 수준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시기에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그 많은 입주 물량도 생각보다 빠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2020년에 보면요,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세 금리라는 게 중요한 게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비선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옮겨가기 때문에 그 수요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아파트로 옮겨가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시기의 금리 영향에 따라서 3기 신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지는 그때 나온 건데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 변화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 3기 신도시를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 지금 사전청약 형태로 나오잖아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단 사전청약으로 잡아두세요. 하나 잡아두시고 기존 주택 매수 사이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전청약이라는 게 뭐 계약금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청약통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담 없이 하나 잡아두시고 기존 주택 많이 떨어졌으면 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낫냐, 기존 주택 사는 것이 낫냐, 저울질 하셔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외곽 지역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청약이든 기존 주택 매수든 모두 3기 신도시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GTX 역세권에 호재가 있는 게 아니면 정말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규모 신도시가 입주하는 건 어차피 사실이에요. 2027년부터 입주는 분명히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입주할 때 그 주변 지역은 쑥대밭이 되는데 쑥대밭된 지역 말고 그거보다 더 외곽 지역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완전히 수요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외곽 지역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조정됐다 하더라도 이미 오른 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는 외곽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 샀지만 내가 이것을 처분할 때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약에 대한 범위도 줄이고 기존 주택 매수도요, 생각보다 좁은 범위에서 결정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와 같은 긴축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로또 분양에 당첨이 되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당첨 꿀팁과 공급 정보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가부 서적에 총정리를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